라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예, 정치인들은. 네. 상당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못하게 하려고 네. 저 사실은 이 사단법인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깃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정책으로 당을 판단하고 네. 그 공약과 또 그 사람의 뭐 진정성이나 뭐 이런저런 또 자신의 포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안 찍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미워하겠네요. 김 PD님을. 지금도 미워하고 네. 있는데 더 미워할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진표 장로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진표 장로님은 어떤 점에서?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양반이야 교회 쪽에 붙었으니까 뭐 안 된다고 그러지. 우리 박영선 누님도 봐봐. 지난번 2016년 때 총선 앞두고 이 저는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뭐 이랬었어요. 아 진짜요? 빤스 목사 옆에서. 뭘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반대할 필요까지 있나요? 이게 왜냐면 거기 마음을 사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표 때문에 나 욕하지 아니, 표 말라고, 나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고. 아니, 이거 무섭거든. 구로에 큰 교회가 있나요? 동네마다 뭐 몇백 명씩 교회 모이잖아요. 또 어른들 중심으로. 청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예? 큰일이네요. 우리 오창석 작가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찬성이죠. 찬성? 네. 지지합니까? 동성애 지지라는 왜 합니까? 자신의 성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지지라는 단어 좀 이상하네요. 지지는 뭔가 약간 선호합니까? 부추긴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럼 지지는 그러면 자지는 어떻습니까? 진짜. 동성애를. 저는 건실합니다. 네, 건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독실하고 건실합니다. 아우, 평화나무 얘기하다가 자지로 끝났네. 어차피 우리 삶의 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땅에 뿌리 박혀서. 네, 열심히 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 한번 만나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 김수민 김수민 평론가 좀 인사 좀 시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급하게 날라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동에서. SBS? 네, 택시 타고 왔는데. 원래 이 월요일에 출연해요. 네. 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네. 4부 코너. 다리 위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 정치쇼요? 네네. 의리가 없으시네. 무슨 의리가 없어요. 의리 없는 걸로 치면 얘기도 안 해주고 빠진 사람이 의리가 없는 거지. 여기도 얘기 안 해주고 못 빠졌어요. 얘기도 안 하고. 측근이 아니네, 진짜. 아니, 빠질 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하고 프로그램 폭파해버렸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지금 살아남았어. 예. 정상근 기자, 뭐, 이승원 씨 다. 이쯤 되면은, 네. 이 시그널을 이해하고, 이 시그널을 이해하고. 동반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시그널을 이해를 못 하네. 왜 동반 사퇴해야 되죠? 동반자였습니까? 동반자니까. 동반자도 아닌데. 김용민 개입니다, 너는. 김용민 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예전에 이건희 사퇴할 때 계열사 사장들 동시에 사퇴했는데 이분 버틴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해찬 대표 민주당 컷오프 될 때 다른 의원들 다 같이 사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찬 대표 민주당에. 그때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네. 2016년 총선 때 컷오프 당할 때 같이 다 나가고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김용민. 살 사람은 스트라이크. 김엄마가 컷오프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거에 분개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때 열심히. 그걸 노리고 컷오프한 건 아닌가, 민주당에서. 김용민의 공천 신청을 막기 위해서. 고마워. 우리 오창석 씨는 네. 박지희 씨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분, 그때는 박누리 씨였어요. 박누리 씨. 네, 얼굴도 박누리 씨였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 이제 얼굴도 이름도 박지 씨고, 얼굴도 이름도 박누리 씨였어요. 그래요? 네. 지금이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다. 너는 그냥 내 눈에 안 보였어.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이었으면 반했겠죠. 그때 박누리 씨였기 때문에 좋은 동료. 컴패니언이라고 하죠. 우정. 지금이라도 괄목 상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금은 상대할 수 있는 정도. 괄목 상대는 모르겠고. 상대하려면 한창 제가 또 낮춰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은 탈코 상태로 한번 결혼식을 했으면 어떨까? 탈코 상태로 결혼식 누가 어떻게 하는 탈코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도, 걔도. 저는 원래 탈코가 돼 있고. 그래. 네. 주례 선생님도 탈포하고. 가발 벗고. 가발 벗고. 네. 있는 그대로 가겠다.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 결혼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은 김용민 씨가 뭐 어떤 형태로든 줄에 주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례. 그래? 주례까지는 좀 그렇고요. 축가. 축가.
축사죠. 화동. 네. 굉장히 유니크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올려주신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세피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좀 읽어주시죠. 네, 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1인으로서 오동성 사연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괴로워할 때 지인이 소개해줘서 알았습니다. 그곳은 1차적인 심리 상담을 해주고 심각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도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그 전문의의 도움으로 제 케이스에 맞는 다른 전문의의 소개를 받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심리상담센터가 복지부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유 작가님 항상 고맙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지희 아나운서님 언니가 격하게 사랑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동상 사연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또 볼게요. 세상의 문 앞에서님께서 귀여운 이 작가님 푹 쉬고 오세요. 어쩜 휴가 가시면서 프로그램들 다 챙기시고 가시네요가 아니라 직원들은 연락 일 시키고 자기는 놀러 가고. 기혼자. 네. 이 시기 원래 이런 새끼예요. 다음 주 청정구역 김엄마도 나오고 쓰리고수전도 기대됩니다. 오창석과 박아나 둘이 같이 김엄마 만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가상 결혼식 하는 이거 좀 건가요? 하려고 했었지? 네, 창석 씨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도 술은 적당히 마셔요. 노종면 뉴스 나온 거 봤는데 말뚝 부러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방송 열심히 하시게 힘내세요. 지난번에 뉴스관장이 우리 오창석 씨 나왔잖아요. 네, 와, 맞아요. 진짜 아주 뭐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네. 다시 보지 않기 위해. 칭찬으로 아니 마무리를. 정말 너무 훌륭했고 그래서 야 이분 진짜 평화 전문가로서 자기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방송 중에 똥을 싸러 가는 거. 이거 좀 앞으로는 진짜 치명적이네요. 위장 평화에 실패했어요. 뱃속이 평화로. 그래서 좀 기저귀를 채워야겠다.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네. 정조대를 겸한. 정조대 안 됩니다. 셉니다. 디펜드로 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의견 이렇게 두 개 만나봤는데 어떤 분 선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 김엄마께서 좀 골라주시죠. 제가 매주 선물을 드리거든요. 네, 책 한 사연 권씩. 중에. 어이구 내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세피님 드려야지. 네. 이번 주 선물 세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우리 세피님께서는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저희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와 에피소드 후원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후원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입니다. 전주 세탁사랑 세탁잘해 검색창에 하하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대전 노건 간장게장 가로수길 데이트할 땐 반지 만들기 제마우스 해외 선물 유영민 세차는 준호 아빠에게 양주 쉐보레 준호 아빠 윤 팀장 연말 할인 010-2070-2681 진해 일상다반사 갈비집 수맥동판 와코파 검색창에 와코파 해운대 좌동 바하피아노 포항 해도 뒷고기, 천재홈케어 방충망, 달빛요적 역전 만루 홈런, 에센스 대신 쫀쫀한 토너, 구절초로 만든 비건 화장 와디즈에서 이거 뭐야? 온도? WNTO 베이비 마사지 베이비 요가 육아 꿀팁은 유튜브 빈쌤TV 숙취해소 피로회복 간 영양제 깬다큐 네이버 깬다큐 검색 여성의류 녹색창에 예쁘 용인사거리 감자탕 맛집 민속촌 24시 감자탕 용인사거리 셀프빨래방 클린업24 김양장점 용인 운학동 핀더스 카페 신의문역 5번 출구 카페 5번 출구 숱 없는 머리 고민은 증모로 해결하세요. 증모는 코모리치는 녹색창의 미인연구소, 모바일 게임 그려라 용사, 김지혜 연희 K,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지렴 생리통, 가려움, 여성 건강 고민은 여우한의원, 건강한 즐거움이 시작되는 여우한의원, 물맛 좋은 정수기, 청호나이스, 신진영, 010-3838-9917, 서현역 맛집, 서현역 최선당, 광주 오포 맛집, 최선당 오포점, 내일이 큰 남자, 코어업,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부 소리엘 음악학원 은경수 사랑해.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피임 왕통키, 나르는 고래, 까망돼지, 바키스의 묶은 고추, 제읒흥 시카 여왕님,
비처럼 와인처럼 하얀도인 밍낭, 올랭이, 부산명지 다락마을, 단아한, 젠틀플러스, 세라믹 식탁은 클럽매사,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K&M 영어 음악학원, 출장 세차 MD오토 일산, 이 작가 좋아요 힘내야지 주가을 아빠, MRMR00,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북해상동 가마솥 순댓국, 방구석 개구리 새끼, 성률파파, 도도한 어준이, 각성, 카밀라 스윗 모닝, A컵은 170 이하 만나, 빛나는 그림자, 늑대 RJ2017, 창원 사파동 카페 문호, GS25 쇠속각점, 세사람 전명찬 팀장, 아산둔포 황소야, 방송천재 김묘성 대기자, 너도, 개봉 반영구 은샤뷰티, 수맥동판 와코파, 영주동 참편한 의원, 검은 몽디, 동해동 꼬네 푸죽간, 사진은 봄내 뽀샤시, 캣투케이트 하양지운, 쾌쩌빼 횟쬐 햄뻬, 서수원 꽃집 아띠랑스, 피로앤 토모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코네어 1230, 조중동 꺼저 18, 이런씨, 웅이 0509, 비엠테크 깽지아빠, 바보피터, 메리 크리톨리스. 네, 정말 크리스마스의 뜻깊은 사연이네요. 오다 3303, 지식 한 스푼 조프로, 빼금씨 포도씨 살포씨, 제비 83, 맹주나 결혼하자, 조효정이 조효정, 마성의 김피터, 영어 제2세계 JJJ 통상, 무라동 안경하우스, 인생 닭갈비 푸드렐라, 장사장포 150mm, 그렇다고 합디다, 영광 남부가스충전소, 몰랑 123, 188보다 거긴 더 크다, 카페트는 싸이홈데코 요술 램프 지니, 주 1122, 흑형 좌빨 기마이스웩, 망해라 팥빵 5글자네, 닥터 바만스 칫솔, SKJEGAL, 지식산업센터의 정수, 바이킹스 아이스하키 팀, 꿈을 볶는 카페 커피베이, 알콤달콤 냠냠 13점, 밥스브레드 영등포점, 트러커 13, 고니자, 헤이 파파영, 제주 주차차단기, 법무법인 걸림돌, 윤영원, 쇼파 식탁은 라오메트, 소설가 석천문각, 존야, 카운트다운 2020, 걸작 떡치기 흥구청정. 뭐야, 이거 뭐죠? 아니, 기흥구청인데. 아, 죄송합니다. 걸작 떡치 기흥구청정. 네. 아, 보이는 대로 읽네요, 제가. 떡치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네. TONCU, 오창석의 대출앤캐시. 감성명함 아날로그 엔진, 빛 영진, 충주 헐렁이 왕족발, 창석이 정자는 부자다. 촛불은 바람 불면 커져. 발산역 스부 주방장, 입안의 밀키스, 비단세 일려, 일견, 서빈리우, 원주 왕만두, 감사합니다. 아, 이거 걸작 떡치가 걸작 떡볶이 치킨이에요. 그 우리 광고해 주셨던 분. 그래요? 아, 그래요? 걸작 떡치기 흥구청정으로. 앞으로 제대로 읽으세요. 사장님이 이게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기흥구청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부러 기흥구청으로 잡은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재밌네. 후원자들 이름 소개가. 네. 예. 예전에 제가 제일 재밌어 했던 그 닉네임은 6시 내 고환. 6시 뭔가 의미가 있는데요. 예, 6시 내 고환. 그리고 한국정력공사. 밥 먹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지금 만지러 갑니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많지 뭐. 원할머니 보고쌈. 보고쌈? 원할머니 보쌈이 아니라 보쌈. 원할머니 보고쌈.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상 플러스의 효과였죠. 네. 웃 어른에게 효도르 이런 거. 어른에게 효도를. 네. 네, 청정의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임연신 이분이 그 네, 첫눈이죠. 첫눈 지나간 분. 이분이 만약에 청정구역 후원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돈 네. 들고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가님은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왜? 나가시길 바라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한 계속 10억 들어오고 들고 나르면 네. 그래도 좋을까? 한 10억 들어오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기 퇴직금으로 가져가시길 네. 원하실 수 역발상이네요. 있어요. 들고 나르면 어떨까? 아니 근데 이 계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 네,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뭐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정치 공세만 난무하고 굉장히 시급한 유치원 3법이라든지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7일에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올해는 끝났다고 보고 홍영표 원내대표 무슨 패스트트랙 하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요? 이게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심사, 본회의 부의 60일에서 최장 330일 걸린다.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훨씬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상 합의하지 않고서는 빠르게도 어렵고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자한당 보면은 어떻게든 민주당 흠잡고 청와대 흠잡아가지고 그 지지율 하락시키려고만 혈안이 돼 있지 진짜 민생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면. 아니 이번 청와대의 그 특별 감찰반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예를 내가 대학 교수야. 내 학생들 보고 아름다운 사진 리포트 보내라 했단 말이지. 근데 우선 이 포르노 사진을 보내는 거야. 에이플. 근데 갑자기 에이플 주기 전에 갑자기 이 학생이 어디다 포르노를 하는 거지. 네. 김용민 교수가 이런 사진 보내라고 시켰다. 나체 사진 보내라고 찍었다. 그렇지. 그럼 나는 아니라고. 이런 구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비유네요. 다른 방송에서도 써먹는 거죠. 아니,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단독이야, 단독. 청정구역 단독입니다, 여러분.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일단 급한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이제 민생 법안 처리에 좀 급한 것 같고,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 국정조사 처리, 이런 것만 급한 것 같고, 바미당이나 다른 당은 또 선거제 관련해서만 또 혈안이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빈손으로 마감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거잖아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나한테 그러는 거야? 대한애국당이에요. 대한민국당이에요.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이유는 난 지금 한유총 때문이지. 이거 말하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지역 교회 눈치를 보듯이 지역의 이런 유치원 단체들은 이건 쌩깔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또 강력한 이익 집단이거든요. 여기한테 밑보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밑보이지 않게 왜 나머지 국민에게 다 밑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표를 받을 때는 이 단체들 눈밖에 난 것이 더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한유총도 뭔가 내부에서 약간 갈등이 많아서 한사협이라고 따로 단체를 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분당했다 하더라도. 분당.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볼 때. 아니, 씨발, 저기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대한애국당 나온 거 아닙니까? 한사협은 대한애국당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규모가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갈라져 나온 협회 쪽이 작죠. 네. 작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요번에 택시 파업하고도 비슷한데 조직되어 있는 표를 훨씬 무서워요. 그렇죠. 수가 어디가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은 뭉치기가 어렵다. 그렇지. 학부모들보다는 원장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유총이 박용진 의원 예컨대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 저 사람 우리 유치원 단체 힘들게 했다. 여러분 찍지 맙시다. 이렇게 유치하게 선거운동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다른 걸로 빌면서. 박용진 다른 정책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아니요.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네. 바람을 핀다던데 라든가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 네. 응?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 진짜 근데 지역구에서 큰 위험성이. 저 예전에 왜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로 떨어지기엔 표차가 너무 많이 났고. 만 50표였으면 내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표차가 너무 많이 났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비 후보 돌 때 집에 양말이 다 떨어져서 동생이 신던 발목 양말 벗어주고 가라고 했거든요. 하루 발목 양말 신고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날 어린 놈 새끼 발목 양말 신고 선거 유세한다고 욕 먹었어요. 뭐야? 근데 이게 먹혀요 어른들한테. 국회의원 후보란 놈이 발목 보이는 양말 신고 돌아다닌다고. 왜 진짜 이 사소한 것들이 어른들한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발가락 양말 신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래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 거 세세하게 잡아내서 조져요. 근데 먹힌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실제로 선거 때는 이런 악소문 이거는 해명할 기회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해명해도 뭐 지금 선거 때 표 받으려고 저 뻥치는 거겠지. 일단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100 중에 50만 믿는단 말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익단체들한테 그 원수 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럴 때 많이 정치인들 흔들죠. 근데 이제 특히 진보 민주정당들은 이게 좀 잘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골탕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은 저 새끼 동성애 옹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반대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표 떨어뜨리게.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근데 당장 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표, 두 표, 세 표. 이게 한 500표가 날아간다고 쳐봐요. 아이고. 영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럼 자기들이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면서 이러는 이유가. 한유총 때문이지. 한유총한테 어떤 관계가. 그 선거 때 도와달라 이런 거지 뭐, 한마디로. 정말 그랬다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경원도 그렇지만은 사학재단에 유착이 뭔가 좀. 그렇죠. 재정, 기반 위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자한당 의원들이 다 그냥 중간에 얘기가 타결이 되려고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막판에.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 또 김용균 씨 사망 관련해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너무 규제가 규제부터 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의 외주화를 했던 원청업체한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를 잘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더 교묘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크게 하면은 이제 그런 원청업체 그런 대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더 죽어야 그런 소리를 안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위축이 좀 돼야죠. 위축이 돼야. 너무 위축이 안 되니까. 규제에 안 걸리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일관된 거는 경영을 하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사유재산권,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혼연일체로 주장하는 거죠. 본인들이 또 의원 아닐 때는 그런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자기 자신의 계급을 잘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죠. 그러니까 박지희 진행 잘하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김수일 평론가님 말 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게스트가 못 받쳐줘 지금. 진행 실력에. 뭐야? 김수민 다 진단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지 뭐야 이게. 네. 그리고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다들. 민주당이 지금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죄송합니다. 방금 진행 잘하는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입을 닫고 있죠, 지금. 결국은 자유한국당 파행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당이 하자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선거제 개편을 안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다 끌어오는 게 아닐까, 자한당. 아니, 근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들이 좀 연대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패스트 트랙으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운동하는 운동가들 가끔 만날 때 자한당 패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패싱할 수 있는 게 정개특위에서 자한당이 위원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패스트 트랙은 위원회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패스트 트랙 실을 수가 있거든요. 자한당 자꾸 삐대고 있기 때문에 패싱을 일단 하는 게 패싱을 시켜야 나중에 다급하게 다시 들어오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중소 3당이 좀 논의를 해서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절충의 길이 저는 있다고는 보거든요. 양쪽에 다 맞는.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 이후로 이게 어떻게 중소 3당과 여당의 연대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러게요. 아니, 기수로 이렇게 딱 끝나는 지난번도 예산안 처리 과정 보면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중소 3당은 완전히 쌩까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이 원내 전략을 이렇게 세우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예산안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중소 3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손잡으면은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
덤터기를 다 혼자 민주당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딱 둘이 합의하면은 욕을 반반씩 먹을 수 있다. 나눠서 먹죠. 네, 그러니까 중소 3당과 민주당이 하면 민주당이 대표로 다 덤터기를 쓰는 반면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해서 통과시키면은 욕 먹는 걸 반으로 이제 서로 뿜빠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래 가지고 지금 거대 양당끼리 뭘 자꾸 해가는데 이거는 앞으로 원내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하나만 한 얘기였나?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에서 원내대표 사퇴까지. 사퇴하라고. 교체 이런 걸로 끝난 것 같네요. 아니, 어쨌든 자기들 것만 막 챙기려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니까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늘리자 이런 주장에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늘리긴 해야지. 늘리긴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근데 웃기는 게 자유한국당이 가장 저항하고 있어요.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지금 겁을 내는 게 이제 중소 3당이랑 협의를 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을 한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 이득을 가져갈까봐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자유한국당이 모을까봐 아마 민주당이 그 점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의원을 늘려야 된다면 차라리 빨리 늘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총선 임박해가지고 늘리면 진짜로 자유한국당이 반사이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OECD 결단이 필요해요. OECD 기준이면 뭐 우리가 한 800명 정도 국회의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오창석이도 들어가고 김용민이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정숙수 확대 반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180명으로 줄여야 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홍준표 100명 축소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아니 지금도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은재가 들어간 거는 마땅합니까? 아, 그러네. 김진태, 이은재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그건 모르겠네요. 답답한 거.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이 비례대표제. 지역구는 그냥 지방정부한테 권한위임과 함께 지방의회에서 다 이렇게 담당하도록 하고. 저 동의합니다. 네. 비례대표제. 이렇게 내세우면 어떨까. 비례대표제 하면서 몇 번에는 뭐 경남 대표, 몇 번에는 뭐 전북 대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례대표제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불신을 갖고 있는 거는 사람을 직접 찍을 수 없다라는 건데 직접 찍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비례대표. 개방형 비례대표라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인물에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동시에 그 정당에서 내보낸 인물의 투표를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독일식 제도만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평균 한 1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뽑을 때 지역구 의원을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습니다. 네, 정당과 인물에 동시에 투표하는. 네,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좋겠네. 그 제도로 하면은 의원 정수를 안 늘려도 돼요. 네, 왜냐하면 스웨덴 또 지역구 의원 비중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구 자체를 비례로 뽑으니까 네, 어우, 좋네. 의원 정수를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지만 늘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도 좀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좀 크게 해가지고 각 후보 명단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 찍게. 그러면 독도에 사는 사람도 저기 백령도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 사는 사람도 이은재를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죠? 이은재 안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독도에 사는 사람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이은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은재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죠. 아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세가 세서 김진표가 그 덕 보고 김진표래 김진태가 그 덕 보고 당선이 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김진태의 지지율을 보면은 나오겠어요? 근데 태극기 부대표 다 모으면 당선될 수도 있죠. 아이, 그러면 또 촛불표가 또 야. 또 안 떨어뜨릴 수 속으로 말대꾸를 해, 이런 느낌으로. 토를 달아! 남이 나름대로. 아니, 이렇게 하면 김진태는 반드시 당선된다. 네, 그렇게 가면.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득표수 한 5번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제도가 곤란해요. 한 3번?
한 표만 찍어요. 한 표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제도를 하든 그런 사람들은 공천에 맨 우선순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두 명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게 김진태 같은 사람, 이은재 같은 사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묻어버리는 게 그렇죠. 물 타버리는. 그게 더 낫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올라오려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지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발판을 좀 마련을 해주자라는 거 아닌가요? 비례대표제 강화 이런 것들은 소수 정당이더라도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있죠. 그 의원 정수 늘리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늘렸더니 이제 김용민 같은 오창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승복해야죠. 그게 국민의 의사라면. 네.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하고 질타하고 정말 자진 사퇴하고 싶을 정도로 비난하면 되지 않을까.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게끔 하면 어떨까? 이름을 쓰게 하는. 자기 이름요? 아니 자기 이름 말고 그 후보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창석 쓰면은 오창석이 한 표가 되는. 그래서 300석 그렇게 채우면 어떨까? 그럼 진짜 국민의 대표지. 주관식으로 투표를 주관식으로. 그렇지. 대한민국의 오창석인데. 아니 물론 이제 후보 중에 오창석이 뭐 여러 명 있으면은 뭐 ABC 이렇게 해가지고.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투표제도인 게 후보 명단이 없어도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 진짜로 국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후보에 없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1위가 해리포터였어요. 해리포터라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같으면 BTS 대통령 되고 막 이러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BTS가 일단 쫙 깔고 가고 우선은. BTS는 국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겁나 높겠네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 근데 뭐 이은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독도 살더라도 100명 정도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럼 아웃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노원구에 살던 분이 중랑구에 어디 주택을 구해가지고 이사를 했다가 의원직을 상실당하는. 바로 상실입니다. 바로. 며칠 기한도 안 줘요. 예, 바로 상실이죠. 예. 이사하는 즉시 상실이에요. 예. 그렇지. 근데 그 지역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근데 이제 봐봐. 그 국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은 제주도 살더라도 노원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내가 뭐 노원구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살더라도 나가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노원구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지방의원이나 그런 걸로 나가야지. 단체장으로. 노원구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노원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게 이제 이 국회인데. 근데 그게 지방의회, 지방단체장 뽑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김용민 씨 얘기는 지역구를 없애자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네덜란드식이에요. 전국이 하나의 선거고. 이거 네덜란드식, 스웨덴식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맞는 거 맞죠? 제가 이 분야에 전문 모르는 나라 지금 막 다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위제. 약간 칠레식 아닙니까? 칠레식. 칠레는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저희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빠, 나 오빠 로션 좀. 안 돼. 저번에도 쓰고 가져갔잖아. 오빠 거 엄청 좋던데? 얼굴이 환해지는 게 남자 화장품이 왜 이렇게 좋아? 갈색병 원료, 명품 비피다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네. 오빠 이거 바르고 얼굴 엄청 환해졌잖아. 아, 그게 다 로션 덕분이었구나. 빨리 내놔, 나 좀 쓰게. 바르는 순간 살아나는 환한 얼굴. 여자가 탐내는 남자 로션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포털에 헤이브로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 범교를 아껴주신 많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부푼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범교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범교텔레콤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범교텔레콤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로 방문해주시고 연락처는
010-7114-3333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집 너무 이쁘다. 1층은 카페네? 너도 집 짓는다며? 응, 맞아.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넌 어떻게 했어? 나는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했어. 대한건축거래소에 문의해봐.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곳이야. 그리고 주소만 입력하면 내 땅에 뭘 지을 수 있는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무엇보다 어느 정도 건축 비용이 드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 정말? 진작 너한테 물어볼걸. 당장 사이트 들어가 봐야겠다. 어디라고? 대건수.com 검색창에 대한건축거래소라고 치면 돼. 쉽고 빠른 건축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자, 첫 번째 광고 헤이브로 광고였습니다. 바르는 순간 살아나는 환한 얼굴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을 소개합니다.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을 쓰는 헤이브로 직원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로션에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명품 원료인 비피다 때문인데요. 이 비피다가 여러분들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그 명품 갈색병 에센스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게 이제 얼굴을 덮고 있는 각질을 다 없애주고요. 탄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색소를 발라서 하얘지는 얼굴이 아니라 피부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하얀 색소를 이끌어내준다고 합니다. 바르는 순간 얼굴빛이 살아나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자, 지금 가려져 있던 환한 얼굴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포털에서 헤이브로라고 검색을 하세요. 요거 가지고요. 네. 이거 제가 그때 두 분한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썼는데. 네. 그 부분이요? 네. 그 밤에 부분이요? 불 껐는데 환히 야광이 하는 거야. 야광이. 야광이까지 보고 났잖아. 굉장히 잘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찾았다. 그거 안 바르면 못 찾아요? 불이 꺼지니까. 네. 불이 꺼지니까. 예. 근데 이 정정구역은 참 광고가 많군요. 네. 코바코 방송입니까? 빨리 가야 돼. 광고가 많아서. 네, 여러분 온몸에 바르셔도 되는데 네. 얼굴에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범교텔레콤 광고입니다. 12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범교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오픈을 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범교텔레콤 검색하시고 친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LG V40 지금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에게 10만 원의 상품권과 중고 특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LG 전기종 파격 세일 중이니까 문의 주시고요. ADT 캡스 하실 분들도 대박 사은품 증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범교에서 ADT 캡스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추첨 뭐 통해서 ADT 캡스는 뭐예요, 이게? 그 세콤 이런 거. 세콤. 이게 이제 SK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ADT 캡스를. 그래서 범교에서 가입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7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범교텔레콤은 사이트 W. 저 궁금한 게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어디서 구하신 건지 사장님이 다 커피를 마시신 건지 궁금하다.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네, 스타빅스. 네, 범교텔레콤 사이트는요. www.goodSKT.co.kr이고요. 전화번호는 010-7114-3333. 매장 방문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6번 출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대한건축거래소 광고입니다. 건축사와 시공사 매칭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토지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주소만 입력을 하면 해당 대지에 몇 층, 몇 평으로 지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건축물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발생이 되는지까지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건축이 고민일 때 검색창에서 대건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업자인 우리 박지희 씨는 여기 대한건축거래소 이용을 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땅이 없어가지고. 땅이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요즘 대한건축거래소에서 이제 다 지어가지고 파는 걸 분양을 받는 입장인 거죠. 네. 땅이 있으신 나중에 분들. 꿈을 키워서 대한건축거래소한테다 의뢰할 수도 있겠죠. 네, 진짜로 땅 사고 싶어요. 네. 요즘 구미 땅이 요즘 많이 쌉니다. 아, 그래요? 네, 구미 땅. 구미가? 요즘 싼 거예요? 출신으로 옛날부터 어떻게 계속 싼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집값이 다 하락하고 있죠. 비수도권에. 네. 영남 쪽 특히. 예. 근데 영남 쪽이, 호남도 그렇습니다만, 이 수도권과 이런 비수도권의 이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홍콩 같은 경우에도 완전 도심은 너무너무 비싼데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싸지고 맨하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하고 거의 집값이 뭐 5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시내에 집을 한 채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큰 손이에요. 박정희 씨. 네. 큰 손이 되고 싶습니다. 네, 큰 손이라서 작은 걸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네. 창석이를 싫어하죠. 큰 손에 잡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정말 손이 큰 편이거든요. 예, 그래요. 자, 김성태 딸 이쯤에서 특혜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KT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을 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근데 한겨레가 다시 한번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같이 일했던 동기들, 입사 동기들도 난 지금 면접에서도 본 적 없고 뭐 신입사원 연수 때도 본 적 없는데 갑자기 되게 좋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석채 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사장. 네. 당시 사장이었죠. 당시 사장의 딸이다, 뭐 손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혜 채용. 딸이냐 손녀냐 뭐 딸인지 손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응? 그렇게 나이가 어정쩡했나? 응? 누가요? 굉장히 사소한 대목. 예, 김성태 딸. 응? 네, 김성태 딸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장의 손녀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성태는 지금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장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진짜 결백하면은 그냥 자기가 먼저 쿨하게 사실을 입증하고 자기 딸이 특혜 채용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치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이 김성태 첫 말이 이거였어요. 거의 처음 단계의 말이 뭐냐면은 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사실상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물귀신 작전이죠. 이건 틀림없이 특혜 채용이란 얘기야.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그 자신 있으면 그런 구구절절 조건을 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원래 그렇습니다. 한겨레 단독에 보면은 그 김씨 후임으로 김씨는 정규직이었는데 김씨 후임으로 뽑힌 사람이 계약직이다. 라는 것만 봐도 특혜 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휴민트를 돌려봤는데 KT에 입사한 제 친한 형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다만 그 당시에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김성태 딸이 굉장히 예쁘고 시키는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대요. 그냥 만약에 갑질 채용이나 뭐 이렇게 그 특혜 채용으로 들어가서 일도 안 하고 이랬으면은 굉장히 큰 소음이 있었을 텐데 시키는 일을 잘했고 퇴사할 때도 그냥 집에 돈 많아서 퇴사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실제 같이 KT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김성태 딸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가 한창 동안 공석이었다가 겨우 채워졌는데 그게 이제 1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정규직을 써야 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준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억지로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특혜 채용의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의 연륜들이 좀 짧으시구나. 저는 뭐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기독교 쪽 직장이었잖아요, 주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요 가족이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굉장히 또 폐쇄적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목사님은 아닌데 하여간 이 나름대로 우리 오너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비방송부서에 왔다가 방송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와, 그랬더니 7명 가까이가 그 비슷한 시기에 사퇴를 했어요. 빡쳐서. 이게 그냥 종교. 그거 보면서 느낀 건 와, 그때는 재취업해도 취업이 되는 때였구나. 고용 상황이 그때는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았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가서 취업이 안 됐으면 못 나갔을 텐데. 그걸 누가 나가, 그 상황에서. 요즘 같으면 안 나가지. 네. 근데 그 사표를 통상 이 사람들 처음 냈을 때 그만둘 마음보다는 붙잡겠지 했는데, 와, 우리 오너가 한 명도 안 붙잡았습니다. 그냥 다 그만뒀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이 인사권은 놓칠 수 없구나. 인사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구나. 그분의 특유의 그 아집을 느꼈고, 그분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노조를 만들면, 용인하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이게는 이병철 씨도 옛날에 했던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선배들 몇 명이 실제로 사장님 지나가실 때 흙을 눈에 던지려고 했었어요. 진지하게 논의했었어요. 진지하게. 노조 만들려고. 사실은 또 전날에 노조 만들려고 모의까지 했는데 그 이튿날 사장이 부르더니 야 노조 만든다며? 와 벌써 이 내부의 밀고자가 있었던 거죠. 심어놓은 거죠. 네. 오창석 같은. 제가 기가 막히게 보고하거든요. 이 작가형 없는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르 미디어 연구소에 출입하는 유일한 똥판이라는 얘기였어요. 여기저기 발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좋아요 함부로 눌러가지고 나 발각됐다는 발각될 얘기가 뻔했는데 네. 또 어떻게? 민주계열은 나타알입니다. 양쪽의 약점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 별명 좋아요정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8명이가 그만두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거침없이 그냥 내리꽂는 거야.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마구잡이로 꽂더니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 때문에, 제2롯데월드 때문에 이 활주로를 틀 수 없다. 이러면서 MB하고 한번 각 세우고 그만두신 공군참모총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회사 사장이 되셨어. 뭐 난 그만둔 이유인데 네. 그 양반이 들어오더니 이미 이제 취업했던 자기 아들을 갑자기 방송부서에 배치를 시키는가 하면 자기 아내가 DJ. 방송국 놀이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아니, 무슨 방송국에서 DJ를 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장 아내가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모님의 꿈 우리가 실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하여튼 그런데 그 양반도 그렇지만 그 하여튼 대형교회 목사님 자제분들이 들어와서는 쉽게 그만둡니다. 이 특혜 채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쉽게 그만둬요. 이 김성태 딸도 쉽게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취업하려고 그렇죠. 그냥 기를 씁니까?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런 엉뚱한 낙하산들이 들어와가지고 TO를 채운단 말이죠. 그리고 쉽게 또 그만둬요. 이게 맞아요. 뭐야 이게 대체. 이런 거는 정말 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탈입니다. 아니 이게 오창석도 미르미디어 쉽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쉽게 거예요. 안 그만두네. 들어오면은 쉽게 안 그만둬요. 자, 민주당 공천 받은 것도 특혜 의혹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만두니까 그 다음 자리를 똑같은 정규직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직이 계약직인 거죠. 그리고 그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분이 작지만 일을 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 계속 채웠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이거는 근데 뭐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KT가 뭐 공공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말인가요? 이게 만약에 명목상으로 지금 공공부문이 아니긴 한데. 그렇지. 뭐 사장 낙하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김성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네. 그럼 국정조사 하지 말자고 할까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하자고 하겠죠. 네. 이거는 KT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전화국으로 부릅니다. KT 지사 지점을. 그럴 정도로 공공부문이고 또 공공의 영향력이 미쳐져요. 포스코 지금 사실 완전히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회장, 감사 누가 다 임명합니까? 그 권력의 외풍과 무관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권 때 전혀 관계없는 민간 기업도 저렇게 사장을 추풍낙엽처럼 날리는 이런 시대에 KT에 특혜 채용을 했다? 대기업? 이거는 뭐 조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든 아니든 일단은 뭐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수사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그것도 광고를 또 들어. 광고가 많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호르몬 부작용, 평생 사용 부담으로 약물 치료 거부하신 분들,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 하나 정수리 냄새, 비듬, 가려움, 손상된 모발에는 천연 여성 샴푸가 15,000원. 뿌리 깊은 샴푸의 모든 제품은 아기와 임산부까지 안전합니다. 1566-7871
1566-7871.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한 분, 운동 시작부터 힘들고 지치는 분, 일상의 활력이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위해 활력 충전 코어업을 추천합니다. 코어업은 활력 충전에 필요한 9가지 기능성 원료에 신개념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더해 차원이 다른 활력을 선사합니다. 박지희와 제시카가 추천하는 활력 충전 코어업. 포털에 코어업을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탈모가 의심된다면 호르몬 부작용이 없는 뿌리 깊은 샴푸와 영양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탈모 원인의 95%는 호르몬 효소가 모낭을 소멸시키는 유전성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는데요. 보통 탈모 되시는 분들이 이마 또는 정수리부터 빠지죠. 이런 탈모는 샴푸나 민간요법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는 의약 제품이 아닌 천연 성분 영양제로는 대통령상, 아시안 정상회의 최우수 기술상까지 받았고요. 모낭 성장 촉진 조성물 3개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타 의약 제품과 달리 부작용과 급격한 요요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효과를 보장하는 평생 모발 지킴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 깊은 샴푸가 나쁜 게 뭐냐면은 네. 샴푸를 할 때 네. 우리가 서서 이렇게 직립한 상황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 무슨 네. 얘기 나올 줄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막 샴푸가 온몸을 훑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나 이거 털복숭이가 되는. 시작하는 순간 무슨 얘기 조심해야 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아주 풍성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 샴푸로. 예, 예. 그렇습니다. 꼭 요새- 머리에만 닿게 하셔야 돼요. 요새 프레디 머큐리 코스프레 유명하고 있는데 예.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그래. 바르면 가슴에다가 하면 되겠네요. 바르고 런닝구 입으면 예, 예. 러닝구. 근데 네, 이 귀두에도 이게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네, 너무 또 풍성해지면 좋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색깔은.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검색창에서 뿌리 깊은 샴푸 또는 모낭 영양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셔야 돼요. 네, 꼭 머리를 숙이고 전화문이 1566-7871 1566-787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올인원 피로회복 코어업입니다. 뭐예요, 이거? 네, 이거는 영양제인데요. 코어업이라고 청정구역과 EJ의 광고가 나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꽝이지. 네. 좋은 후기도 실제로 많대요. 그래서 저는 먹고 네. 있는데 너무 아니, 좋아요. 영양제 뭐 광고 왔다고 영양제를 누가 많이 사.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때 두 분 거 드리려고 챙겨놨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왜안 갑자기 줬어요? 뉴스 관장을 안 하게 됐어요. 못 드렸습니다. 오늘 줘요, 오늘. 네, 오늘 제가 드릴게요. 네. 네. 혹시 그럼 출연료 대신해 주는 건 아니겠죠? 출연료 대신해 주는 건 아니겠죠? 4개가 갈 네. 거예요. 이게 한 통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남성 활력에 좋은 식약처에 인증받은 9가지 원료가 이 고가의 국산 굼벵이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30%나 함유된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자신 있게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사랑도, 운동도, 에너지와 활력이 중요하죠. 포털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빠는 쓸데도 없는데 이거 코어업 왜 먹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혼자라도 힘을 내기 위해서. 네. 세 번째 광고는 창원에 있는 우돌곱창입니다. 아이고, 좋겠다. 네. 음원이 없어져서 제가 맛깔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속이 꽉 차 있는 이 곱창들과 또 갖은 채소들이 함께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곱창 전골 너무 맛있잖아요. 부드러운 곱창, 이 안에 곱이 씹히면서 고소하고 또 기름진 맛, 우동사리까지 넣어 먹으면 굉장히 완벽한 안주이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전골 다 먹어갈 때쯤에 볶음밥까지 추가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창원에 있는 우돌곱창인데요. 이 사장님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견업체 연구소장직을 그만두고 이 창원 우돌곱창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원시 가음정 시장 내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곱창 전골이라고 하는데요. 맛없는 곱창집 가면은 이 곱창 특유의 냄새가 나서 잘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우돌곱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곱창 전골을 못 먹던 사람도 여기만 오면 드실 수가 있고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집 곱창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주소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 대상가 319호 우돌곱창이고요. 전화번호는 055-287-7905 055-287-7905번입니다. 자, 근처에 사시는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얼큰한 곱창 전골 우돌곱창 찾아주세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동상 오늘 사연 도착했나요? 네, 사연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정구역을 애청하고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청정구역 포함 이 작가님의 방송을 들으며 재미와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몰랐던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는 다문화 방문 지도사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방송을 통해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방문 지도사라는 직업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문화 방문 지도사는 결혼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새 둥지를 튼 결혼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임신 및 출산, 육아, 요리 관련 등의 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학습과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한 정서적인 면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대부분이 결혼 1, 2년 안에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거나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전국 216개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서툰 한국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모국과 가족을 떠나 큰 용기를 갖고 한국으로 온 이분들을 친정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낯선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방문 지도사들은 이분들이 가족 외에 처음 만나는 한국인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부부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 등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위한 서포트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로 연령대가 높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일의 특성상 20, 30대와는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처우가 많이 다릅니다. 방문 사업은 10년이 넘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시행이 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저희들의 수업료는 시간당 12,500원으로 10년 넘는 동안 3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당 12,500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4가정을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 받는 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 원 수준입니다. 수업을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의 문제를 운운하며 더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까지 1년에 10개월을 계약해서 겨울 2달은 무급으로 쉬고 새해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재계약이 안 돼도 한마디도 못하고 흔한 말로 잘려도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2달 쉬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재계약할 수 없다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받습니다.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교재나 수업 준비 시간, 활동 일지 기록 시간 등은 전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하루 6시간 정도를 수업에 할애하는데 이런 시간들은 근로시간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은 거의 자차로 하는데 차량 보조금도 없고 이동 중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꼬불꼬불 연립 골목을 무거운 학습 교재를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일하는 경우 가정 방문을 위해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춥고 외롭고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겨울엔 추운 바다에서 여름엔 에어컨도 없이 작은 상 하나를 놓고 수업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요즘 다문화 방문 지도사들은 봉사와 헌신, 희생이라는 허울 아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센터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을 잘 돌보고 그들의 자리와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방문 지도사들의 자리와 가치도 함께 찾고 싶습니다. 소개가 될 수 있을까 몇 번 망설이다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네 분 모두 오랫도록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다문화 방문 지도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도 몰랐네요. 시급이 높긴 한데 시급 대비 총 누적 시간이 적다 보니까 월급 자체가 적고 다문화 방문 지도사는 저는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느끼는 게 찾아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아이 20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문화 인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현재 대기로 기다리는 사람이 전국에 8,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려야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결혼 때문에 사연처럼 결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를 배워와서 정확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분들도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처우가
바뀌어야만 이분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텐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게끔 돌아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제 챙겨드리고 뭐 다른 뭐 진짜 이 보니까는 뭐 가정 방문을 한 번 가려면 40분에서 1시간. 근데도 뭐 월급이 이렇게 적으면은 교통비만 해도 제대로 돈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교통비로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로 너무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분들에게도 교육이 또 필요해야 이런 분들도 이런 환경을 딛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참 여성가족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계약 내용도 치졸한 게 10개월을 계약한다고. 1년도 아니고.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끊는 거죠. 네. 그 정부 발의 개헌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민족문화란 단어를 사라지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배타성이 짙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는 맞지 않다라는 정부 개헌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헌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투표권은 없더라도 살고 있다면 똑같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같은 걸 동일하게 적용돼서 받습니다. 기본권도. 웬만한 기본권. 네, 그리고 20년 동안 근속연수라면 똑같이 퇴직금 같이 또 연금 같이 나와요. 차별하지 않는 거죠. 국내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 아닌가.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예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0개월 하고 끊는다는 거는.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국민까지도 이제 살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이건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자유한국당 같은 당 아니에요? 지금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근로자라는 부분을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지. 근로자면은 근로자성,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판별 대상이 되는 건데, 일하는 사람이면 하여간 거기서 일하면은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이 사고를 당하면은 업주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로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처벌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과 거의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살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뭐 당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휴먼 라이트까지도 다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자체가 그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라서 뭐 보장을 다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게, 일을 했으면은 당연히 본인들이 제공을 해줄 거는 해줘야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여기는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해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의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은 본인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량 보조금도 없이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막 다니고 하면, 골목길도 다니고 하면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가서도 또 수업을 준비하고 뭐 활동 일지 기록하고 이런 것도 또 거의 수업 시간 이상으로 할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수업하는 시간만큼만 계산을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그나마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의 급여는 물론 뭐 누구에 따라서는 뭐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고용의 형태 역시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까지도 좀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또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또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혜택도 그렇지만 편견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 학생 하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너무 말하자면은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따돌림이 아니죠. 그 집단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뭐 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뭐 한마디로 돈 셔틀 시키고 막 자기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다문화가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차별한다?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공의 감시와 또 이런 뭐랄까요 처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겠죠. 네, 저희 오동상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125회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